자, 이제 부품도를 시작해 볼 텐데요. 사실은 원래 부품도를 작업하기에 앞서서 이론적으로 알고 가셔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기에는 자격증을 따기 위한 목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광범위한 내용들을 다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 보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짚어서 도면을 그려가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을 눌러서 파일 찾기 1번 더블 클릭하셔서 저는 정면도를 이 방향을 돌려서 이쪽 면도를 정면도로 하겠습니다. 사실 정면도를 선정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정해드리면 동력전달 장치에서는 정면도가 항상 이 측면이 되겠고요. 좀 능동적으로 정면도를 고르고 싶으시면 원래는 정면도의 기준 첫 번째는 부품의 형상이 가장 잘 드러나는 면도를 정면도로 하는 것이 좋고, 두 번째는 표현할 치수들이 많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하는데, 그 외적인 부분들은 참고 도면을 많이 보시면서 이제 어떤 부품의 정면도가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하시다 보면 정면도 감이 잡히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정면도로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끌면 경계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우측 면도를 뽑을 수 있고, 저는 일단 이렇게만 뽑아 보겠습니다. 확인. 축척은 뽑을 때 항상 이쪽에 1대1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능사에서 부품도 제도하실 때는 항상 1대1로 뽑으라고 많이 할 겁니다. 이제 그거는 요구사항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먼저 필요 없는 수문선과 이제 치수를 넣기 위한 기본 그 투상을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면도. 제일 첫 번째로 정면도를 반절을 자르겠습니다. 문제도면과 같이 만들어 줄 건데, 이 뷰 선택 S 스페이스바, 꼭 이 뷰를 선택하시고 지금 스케치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에 들어가시면 스플라인 보관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력전달 장치 부품은 본체 부품은 전단면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플라인으로 이렇게 이어주시고 끝점 항상 꼭 이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하신 다음에 브레이크아웃. 브레이크아웃은 부분 단면을 할 때도 그렇고 전단면을 할 때도 그렇고 이제 부품 내에서 단면을 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기능입니다. 선택하시고 나는 이 뷰에서 이 경계가 저절로 잡히게 되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인벤터에서 인식하는 그 피처가 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별도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깊이 같은 경우에는 우측 면도에서 선택을 해볼게요. 정 가운데를 기준으로 잘라야겠죠? 확인. 자, 이렇게 하셨으면 이쪽에서 좀 고쳐주셔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요 리브 같은 경우에는 제도법에 길이 방향으로 절단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조립도를 보셨을 때도 이쪽까지 해칭이 있지 않고 이쪽까지만 해칭이 있죠. 이제 이 모습을 똑같이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지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칭을 한번 누르시고 오른쪽 숨기기. 숨기기 하면 해칭이 숨겨지죠. 이렇게. 그리고 잠깐 수무선을 끄겠습니다. 자, 이 뷰를 더블 클릭해서 은선 제거라고 있죠. 클릭하시고 확인. 그럼 잠깐 수무선이 꺼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가시성을 해줄게요. 이 선을 클릭 오른쪽 가시성 안 보이게 해주는 겁니다. 이걸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가시성, 컨트롤 키로 다 누른 채로 가시성. 그럼 이런 식으로 남게 되죠. 그리고 이 뷰를 선택하신 다음에 S 스페이스바, 그리고 형상 투영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상 투영을 한 다음에 선을 이렇게 그어 볼게요. 밑에도 참고로 형상 투영을 해주겠습니다. 전부터 수직이 되는 선을 두 개 이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쪽 부분은 연장 자르기 X죠. X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 도면에 있는 것처럼 같은 모양을 만들어 주려고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라운드가 3이니까 똑같이 3을 넣어 주겠습니다. F 스페이스바 하면 2D 목각이 나오죠. 3,
이 선과 이 선 이렇게 다 만들어 주셨으면 이 모든 선들을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선 가중치 0.5 외형선 굵기가 되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는 형상 투영으로 위부터 아래까지 전부 형상을 투영해 주겠습니다. 해칭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칭을 넣을 때는 해치 영역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위에 두 군데 클릭, 그리고 아래는 한 번에 클릭이 되겠죠. 확인 하시고 스케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선을 넣어 줘야겠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중심선 넣을 때는 숨은 선을 킨 상태로 중심선을 넣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 선들이 잡히기 때문에 중심선을 이제 자동으로 넣어 볼 건데, 주석에서 이쪽 중심선 2등분하고 중심 표식, 보통 요 세 가지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중심선을 넣어 볼게요. 첫 번째는 중심선 2등분을 이용해서 탭 부분 중심선을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겠죠. 가능하면 최대한 긴 걸 기준에서 넣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이 짧은 거 기준에서 넣으시면 이런 식으로 중심선이 끝에까지 안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긴 걸 기준에서 중심선을 다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윗부분도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부분도, 밑에 부분도 이 구멍에 대해서 중심선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중심선 요 기능을 활성화해서 이쪽 끝부터 이쪽 끝까지 점을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작성 하시면 중심선이 완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도면에 있는 것처럼 이쪽 가운데 중심선이 있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칭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쪽 중심선은 오른쪽 삭제를 해주시고 다시 중심선 실행하셔서 이 끝부터 제일 끝까지 눌러주신 다음에 오른쪽 작성 하시면 중심선이 작성이 되겠죠. 이 상태로 더블 클릭해서 이런 은선들은 어떻게 보면 다 필요가 없는 은선들이기 때문에 은선을 제거해 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면에선 가급적이면 은선까지 표현이 확실히 되는 게 이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가 좀 더 쉬울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부 형상들을 보여주는 면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숨은 선들을 나타내 주게 되면 이런 선들이 다 겹치게 되면서 실제로 표현해 주고자 하는 면도를 헷갈리게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에서 확실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어서 이쪽에서는 은선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가 이제 외형선이 조금 깨져 있죠. 이 부분을 조금 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뷰 선택 S 스페이스바 형상 투영으로 이 선들을 다 투영해 주시면 되겠죠. 이 상태로 선을 그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평이 안 맞게 잘못 그리셨을 때는 수평 구속 조건으로 맞추시면 되죠.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실 스케치를 그리기가 굉장히 난해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는 일단 이거의 원인은 이쪽 치수가 4mm인데 이 라운드들이 각각 3mm씩이나 되다 보니까 이 형상들이 지금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데, 이럴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르기를 해서 이렇게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특성 선 굵기를 바꿀 때는 오른쪽 특성 하셔서 선 가중치를 0.5로 하겠습니다. 엔터. 그 다음에 또 선을 이용해서 반대쪽도 똑같이 일단 해주겠습니다. 형상 투영하고 자르기 X, 그리고 선 오른쪽 클릭, 특성, 선 가중치 0.5 스케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같으면 제대로 이렇게 요 라운드들을 새로 그려주는 게 맞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자격증 시험장을 가셨을 때 시간이 조금 부족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만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리브는 측면에서 봤을 때 90도를 회전해서 단면을
있다는 걸 가정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제 90도 회전도시 단면인데 이 부분도 똑같이 표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인벤토로 넘어가서 똑같이 이 부분에 뷰를 선택하고 S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형상 투영을 이용해서 이 선들을 다 투영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그려주신 다음에 먼저 리브의 두께가 지금 한번 재보겠습니다. 6mm죠? 더블 클릭해서 이 스케치 안에서도 똑같이 두께를 6mm로 가져가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6파이짜리 원을 2개를 그려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선을 이용해서 원과 선 이렇게 접선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X 자르기를 이용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모두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또 원을 하나 더 그리시면 되겠죠. 6파이짜리 이번에도 접선을 이용해서 요 선과 요 선, 필요 없는 부분들은 다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당한 부분에다가 만들어 주시고 이쪽에는 제가 선을 하나 이어서 피처를 닫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빨간색으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하면 모두 드래그가 되겠죠. 이 상태로 미러를 합니다. 반대쪽에도 똑같이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미러 선을 이용해서 방금 투영된 이 중심선 있죠? 요거를 선택하시고 적용하시면 반대쪽도 똑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로 패치를 넣어 보겠습니다. 리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본체 해칭 간격과 똑같이 해주지는 않고 조금 더 촘촘하게 해줍니다.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축척은 0.7 정도로 하겠습니다. 축척을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리브가 더 촘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치 구속 조건 이용해서 선과 점, 중심선이 돌출되는 거는 제일 바깥선 기준에서 2mm 정도 튀어나오게끔 항상 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양쪽 2mm씩 오른쪽 특성 종류는 체인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확인. 아무래도 저희가 스타일 설정을 했을 때 스케치 영상을 가는 실선 굵기로 했기 때문에 요건 딱히 굵기는 변경을 안 해줘도 되겠죠. 중심선 굵기도 가는 실선 굵기인 0.18과 똑같다 보니까 이 상태로 스케치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정면도 정리는 마무리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우측면도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도면에서 표시를 할 때 삽입 못따기에 대해서는 우측면도에서는 표시를 해주지 않습니다. 정면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못따기 모양을 표시를 해줄 수 있는데 이런 우측면도 같은 부분에서는 이게 베어링의 구멍을 뜻하는 원인지 못따기를 뜻하는 원인지 이게 실제로 출력했을 때 겹쳐서 보일 수도 있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삽입 못따기 선은 보통 지워줍니다. 그래서 이쪽 선이 못따기 선이죠. 오른쪽 가시성. 이 탭에서도 기초월 원과 이 탭 원이 각각 이렇게 선이 구분돼서 탭이라는 걸 표시를 명확히 해야 되는데 저희가 못따기를 넣는 바람에 그 부분이 겹쳐져 가지고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오른쪽 가시성 모두 가시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측면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 부분을 모두 표현을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문제 도면에서와 같이 대칭 기호를 사용해서 한쪽만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인벤토 넘어가서 오리기, 면도 클릭, 제일 중간 중심선에다 대고 위쪽으로 이렇게 연장을 하시면 점선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남길 부분을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을 클릭해서 저는 오른쪽을 남길게요. 이런 식으로. 오른쪽 남고 왼쪽은 잘려지게 되죠. 간혹 가다가 오리기를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려진 면이 이건 제도 원칙인데 잘려진 면이 정면도 방향을 바라보게끔
자르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쪽 부분 자른 면이 정면도를 향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잘랐을 때 이런 절단선이 나오는데 이런 선들은 모두 빨간색 네모를 치셔서 오른쪽 가시성 먼저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중심선을 먼저 넣고 시작을 할게요. 자, 더블 클릭해서 기준으로부터 스타일, 이거는 정면도로 하나 뽑고 정면도의 기준에서 우측면도를 뽑았기 때문에 정면도와 연관돼서 정면도에서 수문선을 없앴다고 하면 우측면도도 똑같이 수문선이 없어지게 되는 이런 기능인데, 이걸 잠깐 체크를 푼 다음에 은선을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중심선 2등분으로 이렇게 중심선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중심선을 이용해서 이 부분 클릭, 한 번 더 클릭, 그 다음에 세 번째 클릭 하시고 오른쪽 작성하시면 원형으로 생긴 중심선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중심선을 이용해서 이 끝점 한번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 원형 한번 누를게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끝점 클릭, 오른쪽 작성. 이렇게 하시면 중심선이 작성이 되는데, 원래는 이쪽까지 중심선이 나와야 되는데 이럴 때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원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자동 중심선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조금 난해하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이런 선들을 먼저 딜리트를 이용해서 다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뷰를 선택하고 스케치를 잡으신 다음에 형상 투영을 해서 스케치를 직접 그려주겠습니다. 중심선을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리겠습니다. 일치 구속 조건으로 선과 점, 이쪽은 2mm가 튀어나와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mm 치수를 넣어주시고, 어차피 위아래는 대칭 기호를 넣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맞게 중심선을 그려주셔도 되겠죠? 선과 선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 특성, 체인 확인. 그러면 들어온 김에 바로 대칭 기호를 그려볼게요. 저 위쪽에다 대고 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6mm짜리 선을 그어줄게요. 치수들은 방해가 되니까. 그리고 4mm짜리 선을 2개를 그어주겠습니다. 상태로 일치 구속 조건으로 이 중심점과 이 선 각각 맞닿게끔 해줍니다. 센터가 맞게. 그 다음에 각각의 간격들은 2mm씩. 자, 이렇게 만드셨으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머릿속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대칭 기호를 쓸 때를 감안을 해서. 그래서 이 선들을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특성, 선 가중치는 0.25mm예요. 대칭 기호. 이 상태로 반대쪽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복사. 기준점은 위쪽으로 해볼게요. 이번엔 위쪽으로 하신 다음에 밑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죠. 이 상태로 스케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대칭 기호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도면에서와 같이 이렇게 요런 구멍들은 부분 단면을 해서 많이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문선은 참조적으로 사용을 하고 치수를 직접 넣을 때는 실선에다 넣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부분 단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똑같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EP 선택, S, 스페이스바, 선을 이용해서 스플라인 보관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이 부분만 단면을 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시고 끝에 꼭 이어주셔야겠죠. 자, 스케치 마무리. 이번에도 브레이크 아웃을 쓰겠습니다. 이 뷰를 선택하신 다음에 바로 피처가 선택이 됐죠. 깊이는 요 선의 중심점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하면 그 중심으로 단면이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중심선을 넣어 놨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오류가 생기는데, 이럴 때는 그냥 승인을 하시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기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셔서 다시 은선을 제거하겠습니다. 확인.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되죠. 자, 이 우측면도에서도 문제도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회전도시 단면도를 넣어줘야 됩니다. 리브는 항상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P 선택, S 스페이스바, 형상 투영으로 이 선을 투영을 해주신 다음에 이번엔 직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폭은 리브 폭은 6mm였죠. 그 다음에 이쪽 치수는 좀 임의적으로 10mm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대략
가운데 쪽으로 위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라운드를 넣겠습니다. F 스페이스바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선은 미리 스케치만을 걸어 놓겠습니다. 이제 가다가 잘린 리브를 표시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 선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인벤터에서는 스케치만을 미리 걸어 놓고 하셔야겠죠. 그리고 해치 영역 선택하시고 축척은 0.7, 아까 했던 요 촘촘함의 크기와 똑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인. 자, 마지막으로 선을 이용해서 중심선을 그려주겠습니다. 2mm, 2mm. 그리고 오른쪽 특성 선 종류는 체인 확인, 스케치 마무리 하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생략이 돼서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평면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문제 도면에서는 평면도가 따로 나오지는 않고 이제 이렇게만 부분적으로만 나왔는데, 이제 저희가 부품도를 그릴 때 기준은 제3자로 봤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명확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으면 표현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요거는 어떻게 보면 문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고 과제를 풀어 나가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명확하게 표기가 됐다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품도를 만들 때 평면도를 더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단면을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자, 단면 같은 경우에는 부품의 어느 부분을 단면을 해서 나타내 주는 거고요. 지금 제가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면 한번 클릭한 다음에 저는 정면도를 단면을 할 겁니다. 뷰를 한번 선택하신 다음에 자르시고 싶은 면 왼쪽에 클릭, 선을 이렇게 이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클릭,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계속 하시면 위쪽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위로 할 건지 아래로 할 건지. 이제 저는 평면도로 뽑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뽑으신 다음에 누르시면 되는데, 누르기 전에 뷰 식별자는 항상 맨 첫 번째는 A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성이 되죠. 이부터 일단 드래그를 해서 잠깐 안쪽으로 배치를 해주고요. 이 상태에서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칭이기 때문에 이 뷰를 모두 다 표현을 해주다 보면 다른 부품들을 한꺼번에 다 넣어야 되는데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겠죠. 그래서 오리기를 이용해서 이 부분도 뷰 선택, 가운데 기준에서 남길 부분은 위쪽에 돼야겠죠. 이제 잘릴 부분이 정면도를 향해져 있어야 되다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면도를 건든 김에 이 문자들도 다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이 뒤쪽은 지워주시고 앞 커서로 넘어가서 단면 스페이스바 컨트롤 엔터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도 이 선은 가시성을 이용해서 지워주시고요. 이번엔 주석에서 중심 표식 이 부분을 중심선 이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원래는 정확히 이 선부터 여기 끝점까지 2mm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그려주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만 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을 이용해서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오른쪽 작성.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중심선이 잘못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지워주신 다음에 스케치로 그리겠습니다. 뷰 선택 S 스페이스바, 항상 투영, 그리고 선을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이어주겠습니다. 오른쪽 특성, 체인 확인. 자, 대칭기호를 넣어줘야겠죠. 이번에도 똑같이 6mm 선 그려주시고 4mm, 그 다음에 한 번 더 4mm 일치 구속 조건으로 점과 선 해주시고 치수를 이용해서 2mm씩 다 띄우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클릭하셔서 오른쪽 특성, 대칭 기호의 선 굵기는 0.25라고 말씀드렸죠. 바꾸신 다음에 바로 복사, 그리고 기준점은 오른쪽 점을 이용해서 왼쪽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 마무리 하시기 전에
이쪽 가운데에도 중심선이 있어야겠죠. 아무래도 위아래 상하 대칭이기도 하면서 좌우 대칭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럴 때는 항상 중심선을 그려줍니다. 선을 가운데다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일치구속 조건으로 이 선과 가운데 점, 이 크기는 2mm 정도. 오른쪽 특성, 체인 확인. 스케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걸 2mm로 했는데 너무 확연히 차이가 나죠? 이럴 때는 좀 비슷하게끔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평면도까지는 완성이 됐고,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 단면을 하실 때는 이 리브의 이 중심과 중심을 딱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단면 오른쪽 클릭하셔서 편집을 누르시면 이 위치를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위치를 이쪽에 지금 구석이 되어 있는 이유가 이 점이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점을 오른쪽 삭제 해서 위쪽 방향으로 확대를 해서 최대한 비슷한 위치에다가 정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하시면 이렇게 중심선이 겹쳐 보이죠? 자, 이 단면선 표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 단면선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주석에 이 도면층에 보시면 외형선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형선. 이 선은 외형선 굵기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이 중심선은 저희가 의도치 않게끔 굵게 됐죠. 이럴 때는 오른쪽 전체선 표시를 해제해 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A 같은 경우에는 좀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좀 빼주시고, 리브에서 사용했던 이 중심선을 그대로 연장해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 치수를 22 정도? 침범이 안 되게끔 하려면은 18mm 정도 하면 적당하겠네요. 여기도 18mm 정도. 스케치 마무리. 자, 이렇게 하시면 단면이 명확하게 표시가 되겠죠? 첫 번째로 이렇게 하시면 동력전달 장치 1번 부품을 제도하기 위한 기초 세팅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 거치기를 넣어야 되는데, 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투장 세팅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대표 거칠기를 넣었는데, 여러분들께서 표면 거칠기에 대한 조금 기본적인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첫 번째, 요 기호는 재질이 주조일 때 요 기호를 사용을 한다 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W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경계선부터 아래로 갈 때까지는 기계 가공이 필수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X 같은 경우에는 부품끼리 맞닿는 면이고요. Y 같은 경우에는 부품끼리 맞닿는데 맞닿으면서 미끌리는 경우, 또는 끼워 맞춤 공차가 적용되는 부분에는 항상 Y를 넣어주시면 됩니다.